여러분이 이미 상위 1% 투자자인데도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. 높은 수익률이 상위 1% 투자자를 증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. 수익률이 높다는 건 결과가 좋았다는 말이겠죠. 그렇다면 좋은 결과는 좋은 판단이다. 이 명제는 참일까요? 좋은 결과라는 건 운이 좋아도 나올 수도 있고 실력이 있어도 한동안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과정을 평가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. 그래서 너가 말하는 상위 1%의 투자자는 뭐냐? 후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.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이번 영상에서는 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상위 1% 투자자인지와 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느끼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상위 1% 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상위 1% 투자자를 수익률이나 투자금, 수익금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그게 판단 기준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. 이게 왜 적합하지 않은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. 20년 동안 평생을 로또 당첨번호를 연구하면서 매주 로또를 사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봅시다. 지금껏 1등은커녕 2등 당첨도 한 번도 안 됐어요. 이분을 보면서 로또를 연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. 아닌 분도 계실 수 있고요. 아무튼 이분이 마침내 당첨이 됐습니다. 좋은 결과로 끝난 거죠. 근데 이 사례로 우리가 로또 번호를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? 아니겠죠. 참고로 제가 절대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. 사람들은 각자 본인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고 그건 상대적이니까요. 어떤 가치와는 별개로 평생을 로또 연구하는 사람이 마침내 당첨되는 걸 보면서 이 로또라는 것에 연구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라는 의견에 공감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. 극단적인 예시였긴 하지만 투자도 똑같습니다. 수익이 났다는 이유로 좋은 투자였다라고 할 수 없고 손실이 났다고 잘못된 투자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뭘로 우리가 상위 1% 투자자라는 걸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. 제 결론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상위 1% 투자자다 였습니다. 근데 이렇게만 보면 절대 설득이 안 되죠. 후회하지 않는 타입은 꽤나 많을 테고 그 많은 사람이 1% 뿐일 리는 없으니까요. 만약 본인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이유가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그 당시에 나에게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당신은 상위 1% 투자자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판단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. 사건의 판단 기준을 결과가 아닌 과정에 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쉽게 말해서 결과가 좋으니 잘한 거야, 결과가 나쁘니 의미 없는 거야 처럼 섣불리 판단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. 이제부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. 첫째로 특히 투자라는 게임은 무엇보다 선택의 연속이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예측 결과를 즉시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. 맞는 말이죠. 그리고 결과엔 정답이 없습니다. 왜죠? 내가 사고 즉시 떨어진다면 그건 실패한 걸까요? 10분 뒤에 다시 상승하면요? 그건 정답일까요? 만약 팔자마자 더 오르면 그건 실패한 걸까요? 정답이 없다는 거죠.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이 정답이 없는 걸 가지고 후회하거나 더 나아가서 자만까지 하니까 판단에 감정이 섞이게 되고 그건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겠죠. 두 번째, 모든 상승과 하락에는 하나의 이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. 아무리 명확해 보이는 원인도 결과를 보고 나서야 가장 근접한 이유를 추측하는 것일 뿐 이건 해석의 영역이라는 말이에요. 어느 누구도 이 결과를 보고 원인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를 바라보더라도 그게 내가 선택 당시 판단한 그 이유 때문이란 거는 무엇으로도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. 쉽게 말해서 결과가 좋았다고 한들 내가 한 예측 때문에 내가 어떤 선경지명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. 틀렸을 때도 마찬가지겠죠. 결과가 안 좋아도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판단은 옳았지만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하락한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. 마지막 세 번째, 우리가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존재합니다. 내가 바라는 결과를 안겨줄 이 확률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높아 보이는 걸 선택한다는 말이에요.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한 선택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빅데이터상 최선을 선택한 겁니다. 맞나요? 그리고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판단이 옳았네, 틀렸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. 방금 말했듯 우리는 이미 선택 당시에 각자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을 내린 거니까요. 이 결과는 내가 다음 판단에 참고할 때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.
후회나 자만 모두 내가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과거의 나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.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간이고 이건 생각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잖아요. 자연스럽게 드는 이 생각을 인간으로서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진 않겠죠. 어떤 방이 하나 있다고 해보자고요. 방에는 버튼이 2개 있습니다. A 버튼은 누르면 80% 확률로 바나나가 나오고 20% 확률로 전기가 흐릅니다. B 버튼은 100% 전기만 흐르고요. 원숭이를 이 방 안에 넣어보니까 처음에는 A 버튼, B 버튼 번갈아 가면서 눌러보다가 결국 B 버튼은 완전히 포기하고 A 버튼만 누르게 됐다고 합니다. 이 실험을 바나나만 돈으로 바꿔서 인간을 이 방에 넣어봤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. 인간은 A 버튼을 계속 누르다가도 여기에 패턴이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에 뜬금없이 B 버튼을 눌러서 전기 충격을 한 번씩 당한다는 겁니다. A를 눌렀을 때 가끔 전기 충격이 오니까 B 버튼에 뭔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. 인간이 똑똑해 보이지만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. 원숭이 같이 투자만 했어도 이미 우리는 투자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냈을 겁니다. 원숭이 같은 투자가 뭐예요? 원숭이는 한두 번 틀린다고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. A 버튼의 전기 충격을 B 버튼과 연결짓지 않습니다. 그에 반해 인간은 의미를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거고요. 더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덜어내는 겁니다. 똑똑해지는 것도 어렵지만 단순해지는 건 더 어렵죠. 제가 어쩌다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됐을까요? 제가 뭐라고 상위 1%에 대해 떠들까요? 상위 1%가 있다면 하위 1%도 있겠죠. 제가 딱 상위 1%의 반대로만 하는 하위 1%였거든요. 딱 내 반대로만 하면 상위 1%겠구나 아는 거죠. 이 교육비를 몇 천을 지불하고 제 자신을 반면교사를 삼게 된 겁니다.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되겠냐고요. 최고의 일타 강사가 거울 안에 있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전 제가 한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기록이라는 건 내가 한 선택과 그걸 선택한 이유는 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시간이 지나도 내가 느낀 감정 그대로를 정확히 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선택에 반드시 참고가 됩니다. 제 삼성노트엔 정말 이거 가지고 책을 써도 시리즈가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많은 기록이 있어요. 제가 ADHD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. 전문가들이 버릇처럼 강조하던 투자일지 겸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거를 기록한 거죠. 그런 것만 사실 영상 소재로 써도 수십 편입니다. 분명 영상 보시면서 내 이야기네 싶은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. 상위 1%건 제 과거처럼 하위 1%건 말이에요.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이 제가 어떤 멍청한 짓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방법을 찾고 극복을 하게 됐는지가 주로 될 겁니다. 이런 모든 과정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제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지뢰를 피하거나 지름길이 되는 방식으로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